안녕하십니까. 세종 이도의 눈물 저자 김허균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중심일에서 쓰여지고 있는 사마천의 사기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마천이라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면 사기를 알려면 사마천이라는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자, 사마천은 한나라 사람입니다. 한나라라고 하면 기원전 100여 년 전의 인물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근데 이 사마천이 어떻게 해서 사기라는 역사서를 저술하게 됐냐, 그 배경이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잠깐 소개해드리면, 자, 사마천은 태사령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태사령이라는 직책을 우리나라의 관료와 비교한다면 역사를 서술하는 그러한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한나라의 태사령이라는 직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천의 가문은 원래 대대로 중국에서는 이 역사를 집필하거나 혹은 어떤 관료들은 대대로 이어서 하는 그런 체제가 당시에는 유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마천의 아버지는 사마담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마담도 마찬가지로 사마천 이전에 그 집안의 대대로 역사를 기술하는 태사령 임무를 맡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 무제가, 한나라 유방이 한을 세우고 여러 가지 흉노하고의 대항에서 피해도 많았고 또 그 역사가 되풀이하지 않게 해서 노력한 결과 결국 전한의 후반기에 와서 한 무제는 그야말로 대단한 업적을 세우게 됐습니다. 무제의 전에 얘기하는 황제들이 바로 문경치지의 대표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때가 한나라의 최고의 전성기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문경치지를 이끌어냈던 그 다음의 황제가 바로 한무제였습니다. 한무제는 대대로 황제는 하늘의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나 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의식 중에 봉선제라는 제사는 아무나 지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황제 중에 황제, 나라 중에 나라를 잘 이끈 황제들만 그러한 제사를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태사는 황제가 하늘에 천제를 지내는 그러한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자, 이때 한무제가 자기의 치적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한나라가 이제 세계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하늘에 알리기 위해서 봉선제를 지냈는데, 당연히 사마담은 한무제가 봉선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발탁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는 그 봉선제에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무제는 사마염을 봉선제에 참여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마침 사마염이 무제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염이 그 아픔으로 그 화가 올라서 화병이 났습니다. 그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에는 아들 사마천에게 내가 봉선제에 참여하지 못한 부끄러운 아버지다. 그러나 너는 내가 여태까지 연구해놓고 해놓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역사서를 기필코 집필을 하고 너는 꼭 봉선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라고 유언을 하고 죽게 됩니다. 자, 사마천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태사령의 직책에 올랐고, 그리고 사마천은 정말 자기의 그 온 정성을 다해서 봉선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대신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천이 역시 역사를 기술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고집이 대단합니다. 결국에 한무제의 애척, 오빠인 이광리의 전투와 흉노적과의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우고도 인정을 못 받았던 이릉의 전투를 역사서에 기술하면서 한무제하고 갈등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한무제의 노여움을 사서 사마천을 처형을 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때 사마천은 죽음 대신에 죽음과 중국에서의 그 처벌 규정에는 죽음 아니면 거세하는 궁형을 받아야 되는 그런 법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만약에
역사를 기술하든지 아니면 그 장군이나 자기가 대신으로서 죽음 대신에 거세를 하는 궁형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아주 치졸한 인간, 사람 취급도 안 받는 그런 그 대우를 받는 그런 풍토가 있었습니다. 사마천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자기 소원을 못했던 역사서를 집필하고 해달라는 그런 유언도 남겼는데 내가 여기서 그냥 목을 베이는 벌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나의 자존심을, 사내로서의 자존심을 모두 다 버리고서라도 궁형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데 사마천의 제자들은 모두가 한 목소리로 스승님, 죽음을 선택하십시오. 어디 붕어를 까서 거세한 그런 치욕을 어떻게 견디려고 합니까? 죽으라고 막 강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마천은 결국 궁형을 선택하였습니다. 사마천이 궁형을 선택하였다는 얘기가 전국에 소문이 났고, 사마천을 따르던 모든 무리들은, 구름 같았던 무리들이 한순간에 전부 다 사마천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때 당시의 표현이 저런 빙신 같은 놈한테 내가 스승이라고 부르고 학문을 하느냐, 차라리 내가 저놈과의 관계를 다 지워버리겠다 하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마천은 그때부터 궁형을 선택함으로써 면책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아버지의 유지인 역사를 집필하는 일과 일개 지방의 작은 관원으로서 임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바로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사마천의 역사서 사기가 태어났던 것입니다. 자, 사기는 역대 황제들을 기록하는 내용과 신하들을 기록하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종합되어서 이렇게 기술하는 내용을 역사로 볼 때는 기전체 역사라고 합니다. 총 130권에 달하는 사기를 집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마천은 그동안 자기가 역사가로서 하나의 거짓됨 없이 기록을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저버려야 되는 순간이 온 겁니다. 만약에 자신들의 역사서에 대해서 바르게 쓴다면 자신은 다시 죽음에 내몰리는 그런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천이 사기를 집필을 하였는데, 저는 한마디로 사마천의 사기는 말 그대로 그냥 사기입니다. 그러나 사마천도 양심은 있었습니다. 사마천이 말하고 싶어서도 말하지 못했던 상고사, 그 중에서 사망에 대한 사망, 즉 수인씨, 복희씨, 신농씨의 역사를 그냥 전설이다라고 기록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제, 황제 헌원부터를 정식 역사라고 기술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사마천의 이런 배경을 이해하신다면 사마천이 왜 상고사에서 첫머리의 사망을 신화라고 했는지 여러분들도 조금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사망이 과연 누구의 역사입니까? 자, 여기 있는 이 소학자는 당연히 모든 역사서들을 전부 다 종합하여 추리해 봤을 때 사망의 역사는 바로 우리의 역사, 배달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즉, 불을 만드는 수인씨, 음양오행과 팔계를 만든 복희씨, 그리고 신농씨가 바로 우리의 조상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복희 선생님께서는 우리의 오늘날 훈민정음이 있게 한 그러한 분입니다. 즉, 훈민정음이 제자 원리가 하도 원리에서 왔다, 음양오행론에서 왔다, 8개에서 왔다, 16개로 발전시켰다, 32개로 발전시켰다, 이런 모든 역학과 천문과 수리가 바로 태우복희가 만들어내셨던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 세종 때 와서 빛을 발했던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세종 이도의 눈물 저자 김허균, 그리고 문자로 우리 상고사를 풀어보는 소학자 김허균이 여러분들께 역사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